정석 보자. 오늘 7단원 개념 천천히 나갈 거예요. 지금 진도 특강 들은 부분 보니까 나가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천천히 그래프 그리면서 방정식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프를 그리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미분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근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좌표평면상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는 실근이겠지. 이 실근을 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이 그래서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를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나오는 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미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할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3차 함수를 뭐 요렇게 뭐 그래프 개형 여러 가지로 배웠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x축하고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를 y는 fx라고 하고 이거 x축이니까 얘는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두 함수의 교점 지금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얘는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의 실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표로 좀 잘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실근 찾고 싶은 건데 지금 주었다시피 얘가 지금 3차인 거니까 근 자체는 총 몇 개 존재해야 되지? 3차 방정식의 근은 총 몇 개예요? 3개. 그 중에서 실수인 근이 몇 개냐? 교점이 몇 개 나오냐? 이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교점이 1개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근이 몇 개다? 1개다.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뭐라고 얘기하지? 허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교점이 2개인데 지금 이 점은 좀 특징이 얘보다 있죠. 접하는 상황이니까 얘는 실근 하나와 그 다음에 무슨 근이라고 하죠 이걸 보통? 그렇지, 중첩된다 해서 중근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그렇지 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또 더 확장해서 그래프 개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있지만 가령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령 지금 얘는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함수식으로 한번 보여주면 x-a의 세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a라는 의미죠. 그럼 얘는 실근이 하나인데, 그쵸? 교점이 1개니까 실근이 1개일 건데, 중근, 지금 중첩된 게 3개의 근이 다 중첩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3중근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새로운 용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아닐 때,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어디에 긋던 간에 특색이 있진 않고 얘는 그냥 실근 1개인데 이렇게 돼요. 혹은 2개가 되겠죠, 나머지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일 많이 보게 될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아마도
이 그래프 이거랑 요 정도까지는 많이 보지 않을까, 이 두 개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만약에 그래프에 대해서 뭔가 추론하고 그래프 계량층을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의심하는 게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의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그러면 이어서 4차 방정식 얘기하고 이제 문제 좀 풀다가 끝날 건데 4차 방정식은 문제를 풀면서 그냥 봅시다. 문제를 풀면서 일단은 기본 문제 7-1 보면 지금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2번은 이중근과 다른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하나의 실근과 두어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y는 0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조사해 줘야 되니까 미분해줘서 3x제곱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는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뭐 차근히 증간표 오랜만에 하니까 증간표 한 번만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자 이제 y''은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0이 되고, 자 그럼 여기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지? 증가 감소 증가. 자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한번 0이 되고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의 그래프고, 항상 이런 극대극소가 존재하면 함수값들은 여기다가 극대값 극소값을 이 라인에다가 좀 써주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1이니까 1 대입해주면 여기는 a 빼기 2가 되겠네. 자, 지금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 놓은 다음에 지금 이제 x축을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1번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여야 돼요? 3개. 그러면 x축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그러면 얘가 기준이 y가 0인 거니까 a 플러스 2는 0보다 크고 a 빼기 2는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2는 0보다 크고 동시에 a 빼기 2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2번 이중근과 서로 다른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a 값을 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x축.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총 몇 가지 나올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래? 하나는 접하고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거. 2가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아마도 이거. 극소점을 지날 때, x축이 극소점을 지날 때와 x축이 극대점을 지날 때 이 2가지로 답이 나오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y는 0이니까 a 플러스 2가 0이 될 때와 a 빼기 2가 0이 될 때를 나눠서 이제 얘기해 주면 되겠네. a 플러스 2가 0이던가 또는 a 빼기 2가 0이면 되는 거니까 a가 2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2번 답이 될 것 같고. 자, 3번. 지금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이니까 그러면 X축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이 지금 y는 0인 거니까 이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또는 이렇게 있어도 일단 3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x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a 빼기 2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a 빼기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렇게가 답이 되는,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우선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 통해서 문제 조건에 맞게 x축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 그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x축은 되게 판단하기 쉬운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3차 함수는 사실 복잡한 함수지. 그럼 우리는 복잡한 함수를 사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a 값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근데 복잡한 함수를 움직이기보다는 x축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a를 만족하는 그 x값도 어차피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은 필요충분 조건이잖아. 그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에 얘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거예요. 왜? 얘는 3차 함수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얘는 a 값이 상수함수니까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의 위치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라 그냥 상수항은 여기다가 좀 써놓길. 상수항은 넘기세요. 상수항을 같이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 붙여서 하면 헷갈립니다. 이게 팁이에요. 나도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너네도 그냥 한번 해보시고 안 헷갈리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극도로 실수가 나오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그 실수가 유발 몇 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이거를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너네들한테 해주니까 풀어주는데, 항상 상상은 넘겨놓고 그냥 풀어주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상상 없으니까 또 인수분해 하기도 쉬워. x로는 무조건 한 번은 묶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랑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일단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우리가 극대곡선은 1에서 하고 마이너스 1에서 갖는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도 구해주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a가,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되네.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3개니까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1번 답이 되는 거고, 2번 지금 y는 마이너스 a가 얘를 지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2던가 또는 마이너스 a가 여기 마이너스 2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2번.
자, 또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만족하는 n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우선은 상수항 넘기고 생각을 해주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라는 어떤 3차 함수와 y는 m이라는 어떤 상수함수, 이거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전히 얘를 미분해줘서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러면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지금 뭐 증간표 그려서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 아마도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극대값, 극소값 정도는 기본적으로 찾아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대입해주면 2가 되니까 여기가 5가 될 거고, 3을 대입해주면 3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이 되니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네. 자,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자, 하나의 음의 식은가, 자, 음의 식은 양의 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보다 x축 교점의 x좌표가 0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좌표 평면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x좌표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무슨 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무슨 축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x좌표가 양수다. 그러면 무슨 축? y축보다 오른쪽이다. x좌표가 음수다. y축보다 왼쪽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y축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다가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 나한테 필요한 축만 그리는 것도 어떤 실력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나는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교점의 위치를 판단해 줘야 되는 거니까 y축의 위치를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긴 마이너스 1이고 여긴 3이니까 여기에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y축이 그려지겠네.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y축에 만나는 점도 한번 찾아줘야 돼요. 0 대입하면 0이잖아요. 0. 그러면 x축의 위치까지도 해주면 나이스다. 이렇게 x축, y축은 항상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아요. 필요하면 그리고 필요 없으면 안 그리고. 지금 이 문제 풀 때 내가 x축, y축 안 그렸잖아요. 그랬네. 이 전에 풀 때, 첫 번째 풀 때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x축, y축은 필요하면 그리는 거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교점의 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1번 봅시다. 1번은 지금 음근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양수다 음수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근 한 개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양근 두 개 이렇게 돼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교점은 몇 개? 3개인데 지금 y축 왼쪽에서 교점이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고 y축 오른쪽에서 교점이 2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네. 여기 y는 m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 두 점이 양근이 되겠고요. 이 한 점이 음근이 되겠죠. 교점의 x좌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m을 위로 아래로 올려다 보면서 올리고 내리면서 범위,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건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한없이 올라가도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x축이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y는 0 이렇게 될 거고, 또 아래로는 이 극소점을 지나는 실선이 기준이 되겠죠. 얘는 y는 마이너스 27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m이라는 게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번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가 돼요. 등호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 하나의 양근 1개와 허근 2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y는 m이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도 움직여 볼 건데 위로 올라가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계속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교점이 1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문제 조건을 계속 만족하니까 위로는 제한이 없다. 그럼 아래로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보니까 제한이 있죠. 그렇지? 그러면 기준이 되는 라인이 y는 몇인 거예요? 5가 기준이 돼요. 그렇지, 잘하고 있네. 자, 그러니까 y는 5가 기준이 돼서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m 자체가 5가 돼버리면 중근 하나와 양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려면 m이 5보다는 어때야 된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3번. 지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5고 극소점이 3, 마이너스 27이고 y축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여기는 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 가져야 된대. 그럼 얘는 범위로 나옵니까, 얘도? 범위로 나옵니까? 이거 답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m이 요 극소점을 지날 때만 딱 만족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양중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양수기 양수인데 중첩된다. 그리고 여기는 음수이다. x좌표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따라서 3번의 답은 m이 마이너스 27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 잘 그려놓고 해주면 되고 이거를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냅두고 그냥 하면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함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느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안 넘기고도 한번 해보시고 넘기고도 한번 해보시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훨씬 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좀 졸린 거 같은 거니까 같아 보이니까 지금 숙제 교재에다가 풀었니? 풀었겠지? RPM 한번 펴볼래요? (517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517번 517번 81쪽이에요. 817 517번 일단 그 함수함수 그래프 개형 정해놓고
아, 그리고 이거 분실한 사람. 에어팟. 응.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한번 찾아보고. 지금 너 극대극소 안 배웠지? 진도 특강에서 이거 배웠어? 이거? 배웠어? 응. 여기서 지금 X가 F일 때는 극대야, 극소야? 어. C일 때는? 지금 주변에서 제일 작을 때, 그 함수값이 x는 a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으면은 x는 a에서 극소라고 한다니까 지금 c일 때는 주변에서 c일 때가 제일 작잖아. 극소. b일 때는 a는 이런 식으로 잘 안. 그럼 극대값 극소값 먼저 찾아주고 미분해줘서 0이 되는 x값 찾아준 다음에 답 낸 사람 됐어? 줘봐. 그래프 그리고 해야 된다. 지금 여기가 왜 마이너스 100 아니야? 그 다음에 8이고 이게 마이너스 k잖아. 다시 한번 봐봐. 이런 거 써. 2분 했고 0하고 4 했고 0 대입하면 잠깐만 얘 미분하면 뭐야? 그치, 그치 그거 빼먹어. 이거 왜 안 해? 이게 끝이야?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도 1시간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1시간이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서로 다른 3시간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지금 8보다는 어때야 되고 작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아, 마이너스지. 그리고 이게 또는이 아니야. 얘보다 작고 동시에 얘보다 커야지만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범위가 그려지는 거야. 너 왜 자꾸 부 막 네 맘대로 빼버려? 또 지금 풀었는데 실점 못 받은 사람? 또 뭐야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3번은? 그것만? 지금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교점이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그려도 되죠. 그러면 저것 또는 저것 이렇게 나와야겠죠. 오케이. 1번, 2번 맞았네. 지금 미분해줬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8이 어디 있어? 어느 점이야? 아니지. 너 지금 x가 마이너스 1하고 5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1 중에서 누가 더 작아? 5가 더 작고 5하고 마이너스 1 중에서? 그러면은 더 왼쪽에 있어야지. x좌표가 작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8은 어느 좌표야? 그래.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몇이야? 그래. 그럼 극대극소 찾았고, 지금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가지려면 y는 k가 이렇게 네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겠지?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00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8보다는. 그래. 그럼 k의 범위는 오케이. 그거 기준으로 이거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야. 다시 정석으로 돌아와서 7-3, 7-2번 했으니까 이제 7-3번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해주고. 지금 주어진 게 요 3차함수와 요 1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로 하는 A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지금 1번은 지금 교점이 3개, 2번은 한 점과 그 다음에 접점 한 개,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네. 자, 그러면 일단은 또 마찬가지로 3차함수 그래프 기형을 그려줄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얘 가지고 하나, 지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하고 y는 a 빼기 1 가지고 하나 똑같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의 실근인 건데, 얘를 가지고 만든 방정식은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 될 거고, 얘를 가지고 만든 방정식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실근, 이걸 만족하는 실근이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을 거면 상수항이 없는 함수가 훨씬 더 그리기도 편하고 판단하기도 편하고, 이제 상수항을 그냥 한쪽으로 모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해요. 안 그러면 이걸 해줘도 되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 했을 때, 지금 기울기가 2인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여기다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야지 2번 조건 만족하겠죠.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기울기가 0, 즉 상수함수꼴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접하고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극대점을 지나는 상태다라는 게 명쾌하게 결정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그냥 넘겨넣어서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혹시 이렇게 지금처럼 상수항을 제외한 또 다른 항, 그러니까 뭐 1차항, 2차항 이런 게 있다면 그것 또한 반대편으로 넘기세요. 여기에는 온전히 얘가 상수함수가 되는 게 너네들이 나중에 추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판단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상수함수로 만드세요. 여기는 상수항이 없는 다항함수로 만드세요. 이게 제일 나이스한 폼이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이제 그럼 또다시 이제 우리는 이 노란색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지금 보면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3, 즉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가 0이 되니까 여기서 그때 극소를 가지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요 그래프 개형이 될 거고, 승은 맞지? 여기 이 점의 x좌표가 뭐야? 아유, 왜 그래?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제 함수값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2.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이런 3차 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자, 이때 교점이 3개이려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어야겠네. 그럼 1번의 답은 a-1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고 접점이 한 개 존재한다. 얘는 값으로 나오니까 범위로 나옵니까? 값으로 나오겠죠?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3이던가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만 만난다. 지금 이거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y는 2가 기준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기준이 돼서 이 노란색 실선이 y는 2보다 위에 있으면 되고, 아니면 또는 이죠. 또는이야. 또는 그리고 하고 또는 구분하세요. 자, 또는 얘 y는 마이너스 2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1이 2보다 크다, 또는 a-1이 마이너스 2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7-3번은 어찌 보면 지금 요것만 세팅을 해주면 7-2번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그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 느낌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아까 전에 517번 문제처럼 그냥 풀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상수함수를 만드는 거, 한쪽을 상수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편해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이런, 만약에 직선을 기울기가 있는 직선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져요. 계산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상수함수로 만들어주고, 7-4번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진도 마무리 할 건데.
자, 7-4번 보면 자, 점 1,a에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거에 지금 얘가 이거 위에 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이 곡선에다가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어떤 지금 이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을 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데 뭐 가령 이렇게 3차함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 한 요 점이라고 해볼까? 그럼 여기 점에서는 접선이 총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접선이 총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는 그럼 교점이 접선이 총 몇 개 만들어질까요?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 한 개죠, 한 개. 이렇게. 그 변론을 얘기해주면 얘는 세 개예요, 세 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이걸 쭉 언젠가는 얘보다 뒤로 갈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인간이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수식적으로 한번 갈 거고 수식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주면 좋냐 이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우리가 지금 접선이 2개 이상이 된다라는 거니까 점도 몇 개 이상 만들어진다. 그쵸. 왜냐면 지금 접선하고 접점은 1대1 대응이니까 같이 따라간다, 개수가. 얘가 접선이 2개면 접점도 2개일 거고, 접선이 3개 만들어지면 접점도 3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둘 거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쵸?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치? 4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3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얘 갖고 만드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지금 지나는 점이 t, t세제곱 마이너스 t니까 x 빼기 t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t다. 얘가 뭐냐? 접선이다. 맞죠? 이것까지 했었던 거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스텝이 뭐지? 뭘 대입하지? 1,a를 대입해줘.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뭐냐면 어떤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접점이 여기 만약에 여기 계속 있는 거야. 이런데 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뭐 한 거냐면 일반화한 거예요. 일반화. 여기 있는 모든 접선들을 다 일반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여기에 어떤 위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a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접선이 얘를 지난다가 되겠죠. 그래서 1,a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a를 대입을 해주면 a는 3t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1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줄 거고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되지.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 뭐냐면 접선이 몇 개 이상 만들어진다? 2개 이상. 그러면 이 t 값이 몇 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떤 식이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뭐에 대한?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실근이 몇 개 이상 나와야 된다? 2개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접선이 2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접점도 2개 이상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해주면 이것까지만 마무리합시다.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제곱 2t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t 마이너스 t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a. 그러면 어떤 3차 방정식이 실근이 2개 이상 가져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또?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은 a 플러스 1이라고 바꿔주고 요 3차 방정식을 그려준다. 그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가 되고 0하고 1. 그러니까 이번에는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 여기가 0,0이 되고 1,1이 되겠네. 교점이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기준이 돼서 지금 y는 a 플러스 1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1은 값으로 나와요? 범위로 나와요? 범위. 그러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이 0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도 되죠. 0이 되면, 여기가 되면 교점이 2개인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일단 쉬었다가